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자의 대명사라고 하면 상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부자의 대명사인 상가가 요즘 몰락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상가가 왜 몰락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자라고 하면 상가를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러면 전통적으로 부자들은 왜 상가에 투자를 해왔는지 그거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죠. 부자들이 상가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보면 안정적인 월세 수익이죠. 즉 노후를 대비하는 의미에서 안정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돈이 들어오는 거 요거를 이제 선호한다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자본적 이익입니다. 뭐니 해도 부동산에 돈을 묻어두면 내가 취득한 금액에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죠. 금액이 올라가는 걸 우리는 자본적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관리의 효율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아파트를 10채, 20채, 30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냥 큰 상가 하나를 딱 가지고 있음으로써 관리를 할 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거죠. 네 번째로 본다면 정통적인 심리입니다. 그래서 큰 돈이 있다면 이제 상가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심리를 우리는 부자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가가 요즘 나오는 기사들이나 또 앞으로 나올 기사들은 이렇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상가 경매 줄줄이 유찰, 연초부터 얼어붙은 상가 시장, 공시률이 16%, 상가 침체일로, 주택 경기는 꽁꽁, 상가는 텅텅, 상가 부동산 시장 냉각. 이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만큼 상가 시장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상가가 몰락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공시지가의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추정치인데요. 요건 말 그대로 추정이에요. 아직 발표는 아직 안 되는 거고. 전국적으로 보면 9.5%가 상승되고 서울은 14.1%, 광주는 10.7%, 부산은 10.3%, 경기는 5.9%가 공시지가 상승할 것 같다는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시지가 상승은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 건물에 대한 가세 시가 표준액, 즉 가세 표준액이 상승하겠죠. 그럼 가세 표준액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납부하는 세금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가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압박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렇게 공시지가 상승하고 보유세가 상승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월세만 많이 들어오고 세입자들 장사만 잘 되면 또 뭐 걱정거리가 없죠. 그만큼 보유세가 증가된 만큼 세입자한테 임대료를 즉 월세를 더 달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건물 공실률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공실이라는 거는 건물이 비어 있다는 얘기죠. 즉 세입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입자가 없다는 얘기는 월세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월세가 안 들어오면 그 상가를 담보 잡혔다면 은행 이자는 누가 부담한다? 집주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그 건물에 관리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관리비조차도 집주인이 즉 상가 주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 공시율이 증가가 되는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시율이 10.8%라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전국 상가 공시율을 보면 2017년도 1분기에는 9.5%, 2017년도 3분기는 9.8%, 2018년 1분기는 10.4%였고 2018년 4분기, 즉 작년 4분기가 되겠죠. 작년 4분기에는 10.8%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전국적으로 상가 공시률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더더욱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항은 서울 청담동 같은 경우에도 공시률이 1.5%에서 무려 11.2%로 이렇게 크게 증가가 됐다는 얘기고요. 동대문 상권 공시율도 10.9%에서 14.6%가 증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장사가 비교적 잘 된다는
서울의 강남, 서울의 동대문 상권도 이렇게 공시률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나머지 지방에 대한 상가는 뭐 얘기 하나 많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 친구가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에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0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제 집주인이 작년부터 월세 500만 원을 월세 450만 원으로, 즉 50만 원을 깎아준다고 집주인한테 먼저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건물 공실률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또 임대료가 또 하락했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국 상가 3.3제곱미터당, 즉 한 평당 평균 임대료가 2018년 2분기부터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통계를 보면 2018년 2분기가 3.3제곱미터당, 즉 한 평당 96,000원인데 4분기에는 95,700원인데 좀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지를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 친구 사례를 본다면 한 달에 월세 500만 원인데 50만 원을 깎아줘가지고 450만 원을 납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가 이제 깎아졌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처럼 임대료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임대료가 하락하는 원인은 또 뭐냐라고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하여 경기가 악화되겠죠. 또 경기가 악화되면 장사가 안 되는 거고, 장사가 안 되면 세입자들이 나간다 할 거고, 장사를 안 한다 할 거고, 폐업을 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요즘은 뭐다?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주 5일 근무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부패방지법, 또 최저임금 인상, 뭐 기타 등등 가지고 임대료가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상가 몰락의 이유는 1인 가구의 증가도 요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인 가구가 1990년도에는 9%밖에 안 됐다가 2019년 올해는 거의 30%까지 육박한다고 그러네요. 그럼 90년도 9%에서 2019년도 30%까지 근접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1인 가구 수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인 가구 소비의 특징을 보면 먼저 혼자 살기 때문에 주택시장 같은 경우도 소형을 선호하겠죠. 그 다음에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전기밥솥 같은 경우에도 8인용, 6인용짜리보다는 1인용, 2인용, 3인용 소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구 자체도 소형을 쓰겠죠. 거기다가 식료품 같은 경우에도 소포장을 선호하겠죠. 전반적으로 보면 뭐다? 소비가 어떻게 보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사람들 1인 가구의 특징은 뭐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한다거나 밖에 나가서 뭐 옷을 산다거나 혼자 이런 성향보다는 인터넷상으로 주문을 하고 전화상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뭐 하다 못해 정 귀찮으면 음식이나 음료수는 편의점 가가지고 구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온라인 쇼핑 쪽에 더 강세를 앞으로도 계속 뛸 것이다. 그러면 1인 가구의 증가로 본다면 상가가 앞으로도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하겠죠. 거기다 또 중요한 사항이죠. 이 부자 투자 지형의 변화라는 겁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자료인데요. 보라색 상가 부분을 보게 되면 2017년도에 57% 이 투자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57%. 근데 2018년도에는 47.5% 거의 뭐 10%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9년도 상가 투자의 의향이 36.5%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면 매년 상가 투자 의향이 10%씩이 오히려 감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부자라고 한다면 상가 투자에 관심들을 많이 가졌다면 이제는 상가 투자의 관심들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이터의 근거는 뭐냐라고 하면 금융자산 10억 이상 있는 부자들의 투자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금융자산 10억 이상이나 되는, 즉 현금이 가능할 수 있는 10억대 이상인 부자들은 이제 상가 투자에 서서히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상가 투자를 줄이고 오히려 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쪽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 부자들에 대한 투자 지형이
이제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상가 투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상가 투자의 목적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 수익이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월세 수입이 즉 임대료가 감소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유세는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가의 특징이 보면 시세 차익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상가의 장점은 오로지 하나, 월세 수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월세 수입이 감소되고 있다는 게 요게 큰 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경기가 또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대한민국 경기가 그냥 이대로 쭉 흘러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상가 투자는 현재도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앞으로의 전망 또한 더 좋지가 않을 것이다. 또 혹시라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상가 전망이 좋아진다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상가 투자성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가진다면 지금 당장 투자하시는 것보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더 고려하시고 충분히 공부하시고 또 냉철하게 투자성이 앞으로 있을까 이런 것까지 분석하신 후에 들어가셔도 결코 늦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까지 배정창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